올해 수소전기차 15,000대 책정돼 있습니다. 3,250만 원 따져보세요. 얼마인지. 엄청납니다. 수소전기차 한 가지가 아니라 전기차고 두 가지가 상존할 가능성이 커요. 수소 전기차에 대한 기술 노하우는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스타벅스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나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그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이 BMS 소프트웨어 국내 뭐 기술 경쟁력을 가진 혹시 상장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열 관리 시스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열 관리 시스템에서 이 한원 시스템 같은 회사 어떻게 보시는지. 한원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원은 뭐 아시겠지만 뭐 요새 뭐 일각에서는 뭐 인수합병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원 시스템은 워낙 이제 이쪽 기술 노하우가 독보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뉴스도 나오죠. 만도가 폭스바겐 네. 예, 10년치 이 서스펜션 공급을 땄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오늘 뉴스로 아마 지금 나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만도가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쪽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한원 같은 데는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전기차가 아까 게임 체인저 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변속기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은 배터리 기능이 20% 떨어지거든요. 더욱이 전기차는 열이 없어요. 이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엔진의 뜨거운 열에 90도짜리 냉각수가 돌기 때문에 냉각수를 안에다 불어내면 뜨뜻한 바람 그냥 나오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연료 소모가 없습니다. 근데 블로어 모터만 연료 소모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연료 소모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는 열이 아예 없어요. 열로 만들려면 수소차도 마찬가지. 열이 없기 때문에 열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왕창 써야 돼요. 전기는 히팅을 시켜야 되거든요. 히팅을 시킬 때면은 전기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져서 20% 기능 떨어지죠. 히터 키기 위해서 10% 더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30% 떨어지거든요. 주행거리가 300km였는데 겨울에 날씨 추울 때 히터까지 키게 되면 200km 못 가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한원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거. 아까 뭐 여러 가지 전기차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는 아까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이런 쪽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변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전기차 뚜껑을 딱 열면은 딱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액체, 엔진오일 이런 건 다 없어졌지만 딱 두 개에서 하나는 워싱 넣는 구멍 하나고요. 네. 딱 하나는 브레이크 액이에요. 브레이크 액은 유압을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두 개예요. 구멍이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업체의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고장도 안 나. 관리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마켓시장에서 급변이 일어나는 거죠. 먹거리에 대한 거. 정비업 같은 건 이미 레드오션화되어 있지만은 더더욱 심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큰 정비업체만 빼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틈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아까 BMS도 말씀하셨는데 네. BMS 쪽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몇 개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아까 뭐 제가 이제 대기업만 이렇게 네. 예,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들은 되도록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은 네. 그런 거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일부러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고 대기업들이야 뭐 원래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큰 기업들 그런 꼭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거에 흥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얘가 제가 예전에 한마디 얘기했다가 네. 뭐 난리가 난 경우도 두세 번 있어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찾아보시면은요 수면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BMS부터 뭐
이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설계에 대한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테슬라가 잘하는 게 패나소닉에 있는 손가락만한 원통형 배터리를 8800개 쫙 깔았던 게 이제 모델 S였거든요. 네네. 이걸 잘하는 게 뭐냐? 8800개 배터리 셀에서 에너지를 동시에 빨아내고 동시에 집어넣는 기술. BMS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BMS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중소 중견 기업인데 이 노하우 있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장 회사가 있나요, BMS? 상장은 아닌 것 같아요. 상장은 아니고, 예, 상장까지는 아니고요. 일반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이제 클 수 있는 예, 기업들이 좀 있죠. 그런 데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소차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수소차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수소차가 저 말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에 들어보면 수소차와 전기차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가 서로 상반관계로 경쟁 모델로 이렇게 자꾸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절대로 아니다. 상생관계다. 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수소전기차하고 전기차는 부품 공유율도 60~70%가 가능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수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시스템만 틀리거든요. 전기차는 배터리에다 전기 에너지 공급을 해서 빼쓰는 방법이고 수전기차는 스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는 소형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만 틀리고 뒤 윗부분은 다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소차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위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몸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촛불은 자기 몸 태워서 걸음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글 같은 거 앞에 나갈 때 맨 앞에 칼 들고 치는 애는 나중에 길을 뚫게 되면 뚫긴 뚫지만은 본인이 몸은 만시창이가 되거든요. 결국 누가 세컨 서드가 따라가는 애들이 모든 걸 다 지워먹거든요.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소전기차가 미래의 먹거리고 주도권 확보,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오버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필요한데 전기차에 들어갈 비용을 이쪽으로 쓴다든지 해서 너무 오버하게 되면 지금도 수소전기차 한 대당 3,2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다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하나에 30억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충전소 있죠. 대형이거든요. 그거는 계질화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70억이 들어가요. 하나당. 이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굉장히 고비용이죠. 올해 수소전기차 15,000대 책정돼 있습니다. 3,250만 원 따져보세요. 얼마인지. 엄청납니다. 충전소 올해 지금 최소 50기를 더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요. 근데 요새 중고차 시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넥소인 거 아세요 또? 넥소가 왜 많이 나왔느냐 중고차요? 열받아서 못 긁겠다는 겁니다. 수소차를 샀는데 충전소가 없어. 전국에 55개예요 지금. 55개. 서울에 4개입니다. 4개. 4개. 제일 많이 나가는데 4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 한국인데에 대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그 회사 있죠. 하루 쉬고 나와야 된대. 쉬고 충전하러 와야 된대. 도를 건너서. 제가 여의도 사는데 국회의사당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사당이 있는데요. 거기 엄청 줄이 항상. 한 대가 얼마 걸리는지 한 대가 3분, 5분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한 대 끝난 다음에 충전을 다시 올려야 돼요. 압력을. 또 10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4번째다 1시간 걸립니다. 10대 20대면요. 오후에 가면 돼요. 점심 때 갖다 주고 저녁 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넥소가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차 협회장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수소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소차는 뭐 아시겠지만은 지구상에 무진장 있는 게 수소고 원래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산소는 공기 중에서 많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돼서 에너지 나오고 물만 나오니까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이거보다 완벽한 차 없습니다. 궁극의 차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 제가 무궁무진하고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수소인데 수소는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예요. 지구상에 자연계에 수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체에서 뽑아내야 돼요. 에너지를 넣어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전기체에 들어가는 수소는 탱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면 부생수소라는 걸 쓰고 있어요. 부생수소가 뭐냐면은 석유자원에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이 부생가스, 찌꺼기 가스예요. 그걸 부생가스라고 그러거든요. 부생수라고 그러는데 그 부생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면은 우리가 천연가스 있죠. 이 정제에서 지구상의 부전자원 중에서 석유자원도 있지만 가스전 있죠. 가스전.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개질화시켜서 여기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생수소건 아니면 개질화시켜서 나오는 수소가스건 간에 모두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석유자원에서 나오는 가스예요. 근데 우리가 낯간지러운 게 수소차가 궁극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원 중에서 지구상의 부존자원이 석유자원에서 뽑아낸다는 게 낯간지러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면은 수전의 방식 같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거 약 20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20년이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또는 해초에서 뽑아내는 기술도 있고 또 원전의 뜨거운 열에서 뽑아내는 열전의 방식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탈원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전의 방식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요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부생수소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휘발유하고 디젤의 중간 가격이에요. 부생수소 값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 현상도 많고 또 수소 충전소도 님비 현상이 많다 보니까 내 옆에 주유소는 물론인데 수소 충전소가 들어가 누가 용납을 합니까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칼럼 썼던 게 전국에 있는 3,000개 LPG 충전소를 활용하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쪽 시스템이 굉장히 왜냐하면 님비 현상 피할 수 있잖아요. 충전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수소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숨 조절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가 수소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만든다는 얘기는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내 몸 태울 일이 없어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양산형으로 안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궁극의 차가 수소 전기차 한 가지가 아니라 전기차고 두 가지가 상존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내연기관차가 가솔린하고 디젤이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역할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궁극에 가서는 수소차는 장거리 대용량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수소 전기차가 딱 맞아요. 또 한 가지는 건설기계 쪽 있죠. 그러니까 중장비 쪽. 지금 중장비는 다 디젤이잖아요. 왜? 디젤이 저속 고토크로 낼 수 있고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기술이 디젤이거든요. 근데 지저분하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는 퇴출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건설기계는 퇴출을 못 시키고 있어요.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디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전기 시스템이에요. 이게 건설기계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단거리 무공해 지역 같은 데는 전기차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짧은 거 아까 UAM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5, 60km 짧은 거리인 경우에는 전기 시스템을 이용한 UAM이 굉장히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장거리를 100km 이상 가는 것들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쓰고 있는 UAM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분화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궁극의 차는 전기차와 수전기차가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나오는 용어 중에서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수소차 하게 되면 원래 수소 엔진차하고 연료전지차가 있었는데 수소 엔진차는 원래는 20년 전에 BMW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을 개조를 해서 여기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공기하고 태워가지고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내는 수소 엔진차를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배가 한 10대 정도를 하이드로젠 7이라고 7 시리즈에다가 만들어서 하이드로젠 7이라고 불렀는데 이 차를 뭐 미국의 브래드 피트라든지 연예인들한테 리스를 해줬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홍보 때문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도 많이 타봤었죠. 그래서 그 수소 엔진차를 개발하고 찌꺼기는 연소가 될 때 거의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완전 연소되거든요. 물만 나옵니다. 머플러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BMW에서 임원이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항상 했었어요. 밑에 머플러에다 비커 대고요. 물을 받아서 딱 마십니다. 이렇게 청정하다고. 저는 걱정이 돼요. 그 사람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그 물 많이 마셔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수소 엔진차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게 사그러들었어요. 수소 엔진차는 지금 없어진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차가 수소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 4년 전부터 국내에서 수소전기차로 이름을 또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용어가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소 전기차에 대한 기술 노하우는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20년 이상 노력을 하면서
그런 기술 노하우를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스위스에다가 수소 연료전지 네. 트럭도 수출했죠. 네.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에 대한 기술은 국산화율이 60%뿐이 안 돼요. 국산화를 시키는데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내에는 뭐 단타라든 이런 거에 개념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소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숨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도 조절. 네. 너무 오버한다. 네. 지금은 네. 뭐 이게 당장 수소 경제가 돼서 세상을 뒤바꿀 것이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도 수소 전기차 저한테 물어보길래 10년 후도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대답하냐. 10년 후도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전기차가 대두가 되고 있다. 무공해차로. 네. 그래서 전기차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전기차가 무공해차지만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를 얼마큼 무공해로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해결 과제 중에서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전기차가 한 200만 대 이 정도 누적이 되게 되면은 들어가는 전기에너지가 잉여 전력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 시켰지만은 사실 원전보다 싼 건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잡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전기에너지가 네. 아직 석탄화력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최고의 나라죠. 노르웨이가 그래서 2025년 지금부터 4년 이후에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10대 중에 6대가 전기차가 노르웨이예요. 네. 왜냐? 노르웨이는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2.5배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 500만 분이 안 돼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97%가 수력이에요. 완전 무공해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무공해 쓰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사이클링이 완전히 클린화되는 국가예요. 우리가 부럽죠.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잡한 국가입니다. 에너지원에 대한. 그래서 전기차가 간접적인 오염이 굉장히 커요. 차 자체는 무공해지만은. 근데 전기차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 자동차가 국가 산업의 양대 축 중에 하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수전기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자문해 줄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궁극의 차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해결 가지가 많다. 앞으로. 그리고 방법도 좀 더 진일보한 방법으로 아까 LP 충전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23년 내후년에 300기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55기인데 300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님비 현상이 너무 커가지고요. 서울도 네 군데뿐이 없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하나의 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넥소가 많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열받아서 있죠, 이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수전기차 가능성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명히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 관련해서 아까 스택 얘기하셨는데 네. 스택이나 이 원자재인 탄소 섬유는 굉장히 그럼 얘기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수소 관련돼서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핵심 가지고요. 소재라고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그리고 네. 이제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탱크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거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연료전지 시스템은요, 60년대 우주선에 썼던 기술이에요. 우주선에 썼는데 어느 정도 크냐면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이방보다 더 큰 시스템이 스택이었어요. 이방보다 더 큰 시스템이. 이거를 줄여서 지금 넥소 같은 데다 집어넣는 기술이 나왔다.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죠. 또 우리가 가속 페달 밟아가지고 반응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배터리 중간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서 많이 내고 덜 내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반응기에 대한 거. 또 찌꺼기 물만 나오죠. 물론 이제 넥소 같은 거 고민이 돼요. 미국에서 뉴욕같이 겨울에 추울 때 물이 배출될 때 배출되는 구멍이 얼어가지고요. 물이 얼어버리는 네.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런 것도 네. 있는데 그런 거 사소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거 있는데 일단은 이 스택이라는 장치 자체가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뭐예요? 사기 혐의 문제로 했던 거. 니콜라죠. 네. 네네. 니콜라가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니 현대차는 수소 트럭을 이미 만들어서 수출할 정도로 양산형으로 노하우가 많은데 이제서 컨셉트 카드 없는 데서 그걸 만든다고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스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수소 트럭 같은 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 거 이상으로 더 노하우가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을 시스템 쪽으로 접근해서 만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국내에 이 스택 만드는 기업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있어요. 관련 소재들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당장은 어떤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기보다도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넥소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아까 말 3천여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양산형으로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 같이 이 GMP 같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돼야지만 흑자 모델이라고 그러지 수소차는 흑자라는 얘기를 아예 못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올인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기차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 당장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수소차만 들어가면 막 그 무작정 투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차만 들으면 무조건 투자, 수소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크게 보는 시각이면 괜찮습니다. 크게 보는 시각. 그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뭐, 요새 뭐 포스텍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럼 복합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도리어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